안녕하세요. 황실장TV 황실장입니다. 요즘 학생들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해 수원지구 과학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수원지구 한수희과학학원 윤현준 원장님, 문여진 부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비하면 매우 짧잖아요? 어느 정도죠? 저희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짧은 3주 기간 동안에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 때문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대입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 여름방학에 고1 친구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국어, 영어, 수학 특강인 것 같아요. 과학은요? 과학은 안 듣나요? 과학 특강을 3주 안에 듣기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과학 특강은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2학년 때 물화생지 중에 3과목, 진로 과목에서도 똑같이 3과목 들어야 되는데 이게 3주 동안 끝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겨울방학 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는 과학하고 수학 위주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국어, 영어를 조금 끝내고 겨울방학 때 수학과 과학 특강을 듣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겨울방학 때는 국어랑 영어는 안 듣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까지 듣기에는 친구들이 다소 무리가 있는데 과학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1년 커리큘럼이었어요. 1년 동안에 1년 과정을 끝내면 됐는데 이번부터는 바뀐 개정교육과정부터는 학기제요. 한 학기에 1년 과정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양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과학을 이제 겨울방학 때 들으려면 국어, 영어를 끝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부원장님, 고1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과학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저희가 최소한으로 친구들이 꼭 들어야 될 거를 무료로 재원생에게 저희가 특강이 나갈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2학기 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는 화학 파트예요. 3년기 중화 파트인데 여기를 저희가 문제풀이부터 개념까지 빌드업을 개념부터 하나씩 해서 특강으로 저희가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럼 재원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재원생들 혜택이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원생들만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특강을 하고 싶지 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내신도 잘 맞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야 학원을 계속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은 못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학 말고 다른 특강을 권해요, 학부모님들한테. 왜? 겨울방학 때 힘드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했던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은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믿고 다른 과목 특강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회차로는 3년차가 됐고요. 이것도 모든 재원생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2주 정도 받아요. 그리고 신청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 2주간 특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는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재원생들만 특강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고1 학생은 여름방학 때는 국영수 특강에 집중하고 과학은 어려운 중화반응 부분만 소화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한수희 학원 재원생들에게는 무료로 특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이 5등급 체제로 개정되면서 내신 문항이 한 문항 한 문항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입시 변화 속에서 수원 한수희 과학학원은 내신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수원 한수희 과학에서는 학교별 맞춤 수업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 학교별로 담당 선생님이 따로 배정이 되시고 배정된 선생님이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를 전부 다 분석 후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보기를 통해서 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저희가 서술형부터 객관식까지
시험을 현장감 있게 저희가 테스트 해가지고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희 과학학원에서는 학교별 맞춤 수업을 하고 그리고 미리 보는 기말고사,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서 봤어요. 봤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게 유사율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게 네. 유사율이 매우 높은 이유가 있어요. 학교 부교재하고 네. 그리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학교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셨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중률이 높을 수 있고, 또 학교가 학교별로 수업한다고 해서 반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8명, 그리고 한두 명 있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외식으로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수 정예인 것도 아주 큰 몫을 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원장님,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본인의 것으로 또 체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제가 들었어요. 수한 한수희 과학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체화를 해서 이게 성적까지 연결되는 이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학원의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등원을 하는데, 중학교 친구들은 저희가 출결 테스트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과 배웠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와서 출결을 목적으로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숙제에 대해서 정확한 학습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런 출결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3이 되면 중3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크릿, 이 시크릿은 무엇이요? 시크릿 관리 수업이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죠, 원장님? 시크릿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관리하는 관리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뭐 이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있죠. 수안지구만 하더라도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봉선동 같은 경우는 CCTV가 뒤에 보고 있는 이런 관리형 독서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면 그건 굉장히 의문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관리를 해준다는 곳은 밀착으로 관리를 해주지는 못해요. 즉, 처음에 한번 들어갈 때는 시간표를 짜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대로 학생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자리에 있는지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관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애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요, 체화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푸는지를 알아야 계획표를 사실은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2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획표 같은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수학 공부를 했는데 3시간이 걸리고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즉,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시간표를 세우고 계획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은 학생들의 공부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이머가 있는 거예요. 스탑워치를 공부할 때 누르고,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몇 문제를 풀었는지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 내 컨디션이 어땠을 때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계획표를 세울 때 수학은 몇 시간, 뭐는 몇 시간. 그러면 이 정도면은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 정도면 몇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학생이 공부해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적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스터디 카페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있는 계획표 세우는 게 과연 나쁜 것이냐?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누가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학생,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
상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상위권 친구들이 가능한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윈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습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윈터라든지 이런 스터디 카페에 있는 관리형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혹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1시간에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많이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공 시간을 늘리는 거. 그렇죠. 네. 그걸 늘리죠. 그러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일단 시간표를 지킬 수 있게 짜줘야 돼요. 아, 우리 애가 지금 1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갑자기 3시간으로 늘려질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1시간을 하던 애가 일단 1시간만 해도 잘했어. 우리 30분만 늘려볼까? 해서 30분을 늘리고 1시간 30분을 하면 잘했어. 30분만 더 늘려볼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은? 그리고 그래야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선생님이 혹은 학습 코칭하는 사람이 학생을 1대1로 마크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건 많이 해봤지만 그런 학습 코칭하는 것은 많이 잘 몰라서 저도 봉선동에 있는 학습 코칭하는 곳에 가가지고 학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공부량이 이 정도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저도 다 돈 내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그것을 풀어준 거죠. 원장님 그러면 단순 시간표 관리나 숙제 검사가 아니라 1대1 밀착 관리를 했던 것이 바로 시크릿 관리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건 왜 방학 기간에만 하는 거죠? 학기 중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학기 중에 너무 하고 싶죠. 근데 방금 들었다시피 이 관리의 핵심은 선생님이 아이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학기가 시작되면 제가 내신 대비에 대해서 학생과 밀착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학습 관리에 대해서 밀착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부원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죠. 이걸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원해서 계속 하느냐 아니면 학기 중에는 못 하느냐 그렇게 저희가 부원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결론이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저희가 협력사에게 이거를 조금 일임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학원 바로 옆에 기품이라는 진로진학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시크릿 관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내신부터 대학 입시까지 로드맵 해가지고 전문적인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그러면 수원지구에서 전문 밀착 학습 관리와 입시 상담까지 가능해질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협력업체라고 하셨는데 한수희 과학학원 재원생들에게 혜택이 있나요? 당연히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 지금부터 받고 있고요. 수강 과목 수 그리고 친구들 내신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과학 성적을 책임질 수원 한수희 과학학원과 입시 날개를 달아줄 깊은 수원점까지 이번 여름방학은 수원지구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을 완벽하게 책임질 깊은 썸머스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여준 원장님, 문여준 부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실장TV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실장TV 황실장이었습니다.